네가 별짓을 다 해도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혜인이 옆에서 있을 거니까 꿈 깨고 꺼져. 윤은성은 그래도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짬을 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싸움을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백현우에게 야심차게 주먹을 날려봤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백현우에게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으면서 어안이 벙벙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내심 백현우를 보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먹이 매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게다가 설마 했는데 두 사람이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혜인뿐만 아니라 백현우 역시 홍혜인을 아직도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버리면서 더더욱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윤은성이 누군가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까지 죽일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고작 백현우에게 주먹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하여 이대로 홍혜인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절 모르세요. 윤은성이 모슬이에게 홍혜인과 결혼한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혜인이도 너랑 생각이 같은 거냐고 모슬이가 되물었을 때 윤은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대답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백현우를 영원히 홍혜인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또다시 더러운 방법을 꺼내듭니다. 돈은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백현우 이제 그만 치워줘야겠어. 결국 윤은성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홍혜인에게서 백현우를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백현우를 없애버릴 계획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행을 윤은성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백현우는 기자회견을 끝마친 홍혜인을 데리고 용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집요하게 선을 긋는 홍혜인의 행동에 혼자만 홍혜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백현우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홍혜인 또한 자신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하지만 홍혜인의 표정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비통해 보였습니다. 이곳 퀸즈 백화점은 홍혜인이 열정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어찌 보면 홍혜인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곳이잖아요. 마음속으로 백현우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일과 성과에 대한 홍혜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홍혜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백현우가 그때마다 반론을 제기해오니 성과를 내야 하는 홍혜인으로서는 당연히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을 밀어내면서까지 이루고자 소원했던 일조클럽의 꿈은 이제 더 이상 홍혜인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허망하고 서글픈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시한부라는 사실을 밝히고 더 이상 퀸즈 백화점 대표로 일할 수 없다고 도장까지 쾅 찍어버리면서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토록 발버둥 쳐가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니 아무리 멘탈이 강한 홍혜인이라도 감내하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의 마음이 복잡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홍혜인이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백현우와 홍혜인이 타고 있는 벤츠 SL6 차량 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무섭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차량은 윤은성의 사주를 받고 백현우를 없애기 위해 달려드는 차량이었죠. 뭐지? 조금 이상한데? 백현우는 전방 100m 앞에서 정지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자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차량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범행 차량에게 뒤를 공격받고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홍혜인은 이 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서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데요. 다행히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백현우가 곧바로 차량에서 탈출하여 부랴부랴 119에 신고한 덕분에 홍혜인은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혜인아, 제발 정신 차려. 그런데 홍혜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뒤집혔는데 조수석 쪽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홍혜인이 탔던 조수석 쪽으로 피해가 집중됐거든요. 백현우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홍혜인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오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홍혜인이 웃고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죠. 악마 같은 윤은성이나 모슬이 같은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왜 불쌍한 홍혜인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담당관 호사가 백현우에게 급하게 다가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환자분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피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인 씨 혈액형이 희귀혈액형인 RH-O형이라 저희 병원에도 혈액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RH-O형이니까요. 운명적으로 두 사람의 혈액형이 일치함에 따라
다행히 홍혜인은 무사히 백현우로부터 수혈을 받고 큰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안심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백현우. 그런데 바로 그때 용두리에 머물고 있던 홍혜인의 가족들과 백현우의 가족들도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허겁지겁 병실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홍혜인이 시한부라는 사실만 해도 이들에게 대성통곡할 만한 일인데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홍혜인을 특히나 아꼈던 홍범주는 의식이 없는 홍혜인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퀸즈그룹을 홀라당 빼앗기고 지인들에게 완전히 손절당했을 때도 그저 막걸리만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담담하게 이겨냈던 홍범준이지만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선아 역시 오열하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평소에 홍혜인에게 잘했다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계모가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못살게 굴어도 너무 못살게 굴었잖아요. 기자회견 당일에도 홍혜인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쏟아냈던 김선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홍혜인의 상태가 궁금했는지 곧바로 의사에게 달려가는 김선아와 홍범준. 선생님, 우리 혜인이 무사한 건가요? 이대로 잘못되는 거 아니죠? 홍혜인 씨가 희귀혈액형이라 수혈을 받지 못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같이 동승하셨던 남자분이 홍혜인 씨와 같은 혈액형이라 수혈을 해주셨습니다. 그 남자분이 홍혜인 씨를 살렸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김선아와 홍범준은 백현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홍혜인을 아껴주고 집안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한테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은 채 의심부터 했으니까요. 특히 김선아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서 전봉희에게 반드시 두 사람을 이혼시킬 거라고 미친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백현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현우가 홍혜인의 돈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혼자 지레짐작하여 판단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백서방, 우리 혜인이 살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백현우는 갑자기 180도 변한 김선아의 태도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VIP 병실로 옮겨진 홍혜인이 의식을 찾고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요. 혜인아, 정신이 들어. 현우씨, 여기가 어디야? 백현우를 비롯하여 초조해하며 숨죽이고 있던 가족들은 그제서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백현우는 홍혜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또다시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평소에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뻤던지 마음속으로 하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까지 전할 정도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회복을 마친 홍혜인은 다시 백현우와 함께 용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퀸즈 백화점과도 영원히 이별했고 살 수 있는 날도 2달밖에 없겠다.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관리를 한답시고 못 먹었던 음식들 마음껏 먹고 죽을 거라고, 사랑하는 백현우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 다 해주고 죽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하는 홍혜인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우씨도 RH-O형이라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RH-O형이 있으신 거야. 엄마는 A형이고 아빠는 AB형이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현우씨가 RH-O형일 수가 있어? 사실 나 입양됐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백현우는 전봉혜와 백두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홍수철이 백현우의 복싱 실력을 치켜세우자 백현태가 백현우를 두고 돌연변이라고 했던 말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마 백현태의 이 대사가 백현우가 입양하라는 복선을 던져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미용을 하는 백미선이나 복싱을 하는 백현태와 다르게 백현우는 거의 천재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법대에 수석 입학한 것만 해도 천재 소리를 들을 법한데 이런 천재들 중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도 범상치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전봉혜와 백두관은 공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들이죠. 이 두 사람을 닮아서 그런지 백미선과 백현태도 공부하는 영딴판이 사람들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